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35회차. 이번 회차도 역시나 J리그와 K리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무더위 속에 주중에 34회차 경기가 치러졌었죠. 아무래도 이 회복이 굉장히 관건이 될 겁니다. 이런 무더위 속에 연이은 경기에 아무래도 스쿼드 차이가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되겠죠. 14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가와사키와 간바이 경기인데요. 가와사키가 주말 세레소 원정에서도 2대1로 패했습니다. 최근 흐름이 좋지가 않아요. 경기는 주도를 했고 공격적으로 운영을 했지만 이 와키자카의 경기 초반 슈팅이 골대를 때리는 등 좀 운도 따르지 않았죠. 개인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이 전방에서 이 패스 플레이와 정교한 슈팅을 퍼부었지만 이날 셀에서 이 김지정 골키퍼의 선방에 많이 막히면서 고전했습니다. 그래도 코너킥 상황에서 센터백 타니구치의 선제골로 앞서갔는데 이 상대 프리킥 상황에서 헤딩골 2개 같은 패턴을 내주면서 무너지고 말았죠. 주중에 치러질 예정이었던 이 사간도스와의 경기는 사간도스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경기가 수년됐습니다. 간바가 쇼난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했습니다. 이 수비적으로 내려선 상대 공략에 실패를 하면서 무득점 경기를 했죠. 공격적으로 올라섰지만 이 박스에 숫자를 많이 둔 상대를 공략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전반 막판 헤딩 실점 후 이 후반 공격적인 선수 교체를 통해서 역전을 노렸는데 이 패트릭의 헤딩슛이 골대를 때리는 등 이 간바에게도 운이 따르지 않았던 경기죠. 후반 막바지 이 수적 우위로 공세를 퍼부었는데 수비적으로 내려선 쇼난 골문을 열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죠. 가와사키가 최근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기를 잘 운영하고 이 우세한 축구를 하면서도 골 결정력이 떨어지면서 결국 뒷공간을 내주고 무너지기 일쑤죠. 이 최근 K리그에서 울산이 고전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 가와사키를 상대하는 팀들은 무조건 다 수비적으로 나서거든요. 기술이 좋고 뭐 스피드도 좋지만 박스 안에서 상대 수비를 파괴하지 못했죠. 그래도 이번 경기는 이 가와사키가 확실히 우세할 겁니다. 주중 경기에 없이 휴식을 취했고 간바이 수비 라인도 최근에 견고하진 못하죠. 가와사키 우세가 확실히 예상이 되긴 한데 최근 가와사키의 골 결정력이 너무 떨어지는 만큼 이 수비적으로 내려설 간바이 골문을 열지 못할 가능성도 커 보이네요. 이 경기는 가와사키의 승무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이와타와 비셀고베의 경기인데요. 이와타가 후쿠오카에게 1대0으로 패하며 2연패 부진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경기를 점유하면서 운영을 했는데 공격의 정교함이 떨어졌죠. 상대가 마음먹고 수비적으로 내려서자 이 박스 안의 밀집 수비에 번번이 슈팅이 상대 몸에 걸리면서 힘을 못 썼습니다. 오히려 후반 초반 한 차례 상대 역습에 측면 수비가 쏠리면서 이 중앙세도를 막지 못하고 결승골을 내줬죠. 측면 전개 후 크로스 패턴을 이아타도 시도를 했는데 크로스의 정교함이 떨어지면서 이 상대 골키퍼의 선방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비슬고베가 시미즈 상대로 2대1로 이기면서 오랜만에 연승을 거뒀습니다. 이 전반 초반 이니에스타의 전개 그리고 무터의 돌파에 이은 패스를 유르키가 선제골을 뽑아냈죠. 경기를 유리하게 끌고 갔지만 이 추가 득점에는 실패를 했고 후반 초반 박스 안에서 이 센터백 코바야시와 오사키가 겹치면서 이 사이에 이제 흐른 공을 상대 산타나에게 동점골을 내주고 말았죠. 후반 추가 시간 박스 안에서 무토의 슈팅의 튄 공을 이 오사코 유야가 이 감각적인 터닝슛으로 결승골을 뽑아내며 극장골 승리를 거뒀죠. 이와타의 공격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교함이 부족하다 보니 공격 시도에 비해서 득점력이 저조하고 이렇게 골이 안 터지다 보니까 계속 라인을 올려 공세를 펼치다가 뒷공간이 무너지면서 패하는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죠. 이 미드필드의 패스 플레이가 살아나고 무토와 오사카의 골 감각이 살아난 이 비셀고베가 어렵지 않게 공략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와타가 홈에서 라인을 내리지 않고 경기 운영을 하는 만큼 앞서 후쿠오카에게 뒷방을 맞았던 장면, 그런 침투 패스 한 방에 무너지는 장면이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크죠. 이와타의 패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전북과 인천 경기입니다. 이 전북이 서울이 경기 운영에 밀리며 어려운 경기였지만 결국 구스타보의 한 방으로 승리를 챙겼죠. 홍정호, 박진섭 이 센터백 조합의 중앙 수비가 탄탄하게 버텨줬고 김문환과 김진수도 이 선발 복귀하면서 풀백 라인이 굉장히 안정적이었죠. 공세 시에 상대 오프사이드 트랩에 무려 5번이나 걸리면서 뭐 쉽사리 돌파를 하지 못했는데 또 여기에 상암 경기장의 이 하이브리드 잔디 미끄러움에 이 선수들이 적응하는데 좀 어려워했습니다. 후반 공격 기여를 높였고 그 상대 빌드업 미스를 틈타서 구스타보가 손쉽게 결승골을 성공시켰죠. 구스타보는 후반 중반 이후 수비까지 깊게 내려와서 이 승리 의지를 아주 굳게 보여줬습니다. 인천이 중원과 수비적인 부분은 좋았지만 다시 무득점 경기를 하며 수원FC에게 1대0으로 패했습니다. 인천은 측면 미드필더 중에서 기술과 슈팅이 좋은 김보섭을 이 쓰리톱의 윙으로 올리면서 공격적인 변화를 줬고 김보섭은 확실히 슈팅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중거리 슛도 선보이고 이 상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도 좋았지만 이 마지막 수비를 제치며 확실한 슈팅으로는 연결하지 못했죠.
수원FC 수비가 좋았기도 하지만 인천 공격 자체가 너무 무디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강윤구의 태클 미스로 이 공을 내주면서 결승골을 내주고 패하고 말았죠. 인천은 확실히 수비 안정감은 있지만 이 공격의 날카로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무고사 공백이 너무 크죠. 반면 전북은 최근 구스타브의 창끝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주중 경기를 치르면 이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점인 만큼 이 스쿼드가 두터운 전북의 우세가 확실한 경기가 될 것 같네요. 전북의 승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대구와 울산의 경기인데요. 대구가 수원 원정에서 이 상대 퇴장으로 수적 우위 속에 선제골도 기록을 했지만 1대1로 비기고 말았습니다. 이용래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공격 진영으로 올라오면서 공격 전개에 보탬을 줬죠. 이 세징야의 부담을 좀 덜어줬어요. 상대 퇴장 직후 얻어낸 코너킥 상황에서 이 센터백 조진우의 세컨볼 슛으로 선제골을 기록을 했는데 이 수적 우위 상황에서 고전의 움직임으로 찬스를 만들어냈지만 추가 득점에 실패했고 결국 코너킥 상황의 헤딩 실점으로 무승부에 그쳤죠. 이날 경기 무덥기도 하고 비가 좀 내리기도 했는데 이 전체적으로 대구 선수들이 지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울산이 다시 한번 위기가 있었지만 이 극적으로 승리를 거뒀죠. 원두재가 3선에서 경기 조율을 하며 롱패스와 방향전환을 하고 이 공격 전개는 확실히 개선이 됐는데 상대 박스 안에서 이 마무리에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정통 스트라이커의 부재로 박스 안에서 확실히 고비를 못 넘기고 있죠. 그래도 지속적인 공세 끝에 후반 30분 레오나르도가 이 코너킥 상황에서 몸을 던지며 선제골을 기록을 했는데 바로 강원 발샤의 개인기량이 동점골을 내줬죠. 그래도 슈퍼크랙 엄원상이 박스 안에서 레오의 힐패스를 결승골로 연결하며 오랜만에 팀의 승리를 챙겨줬습니다. 대구는 확실히 주중 경기에서 전체적으로 좀 지친 기색을 보였습니다. 반면 울산은 경기력은 뛰어났지만 박스 안에서 상대 수비와 싸워줄 스트라이커의 부재로 어려운 경기를 했죠. 이번 경기 역시 울산이 분명히 우세한 흐름으로 가져가겠지만 울산의 골 결정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무승부 가능성도 큰 경기지만 울산의 엄원상, 박호 이러한 슈퍼크랙의 활약이 기대되는 만큼 울산의 무게감이 실리기도 하는 그런 경기죠. 대구의 무패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삿포로와 가시마의 경기인데요. 삿포로가 도쿄 원정에서 3대0으로 패하면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상대 브라질 공격수들을 막지 못하면 무너졌는데요. 이 가브리엘 하비에르가 그 공격을 주도하면서 공세를 펼쳤지만 도쿄의 날카로운 역습에 고전했습니다. 이 역습 상황에서 상대 슈팅을 막아내려다가 PK를 내줬고 또 프리킥 수비하다가 수비벽에서 또다시 PK 파울을 내주면서 전반에만 PK 2개를 내주며 실점을 했죠. 후반 초반 라인을 올리다 상대에게 볼을 빼앗긴 뒤 로빙슛에 또 무너지기도 했죠. 수비적으로 내린 상대 공략하려 라인을 올리다가 결국에는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가시마가 자책골 불운에 시달리며 세레소와 3대3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이 우에다의 이적으로 공격력 약화 우려가 있었지만 스즈키 와서 그리고 에버라우도의 골이 터지면서 3골이나 기록을 했죠. 우세하던 경기가 전반 중반 상대 공을 빼앗으려던 이 센터백 김민태가 걷어낸 공이 그대로 골문으로 들어가면 자책골이었죠. 전반 막판 아서의 헤딩골로 쫓아갔고 후반 초반 스즈키가 롱패스를 가슴 트래핑 후에 역전골로 성공을 시키기도 했어요. 상대 전진 패스에 센터백 라인이 무너지며 동점골과 역전골을 내줬지만 경기 막판 이 에버라우도가 환상적인 오버헤드킥으로 동점골을 성공을 시켰죠. 삿포로가 3실점 패배를 했지만 좀 운이 따르지 않았죠. 전반에만 핸드볼 파울로 PK 2개나 허용했으니까요. 후반 무리하게 공격하려다가 무너졌던 경기였어요. 가시마 상대로는 홈에서 수비적으로 나서면서 좀 지키려 할 것입니다. 가시마는 우에다 공백이 있지만 외국인 공격수들의 폼이 살아나면서 공격력이 좋아졌죠. 근데 원정에서는 가시마는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 좀 안정적인 운영을 선호를 합니다. 무승부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경기지만 가시마가 조금 우세한 상황이긴 하죠. 삿포로의 무패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나고야와 시미즈의 경기인데요. 나고야가 가시아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최근 리그 4경기 무승에서 부진에서 벗어났죠. 경기 시작 3분 만에 역습 상황 모리시타의 우측면 돌파에 이은 컵백을 산토스가 중앙으로 침투하며 침착하게 차넣으면서 결승골을 성공을 시켰죠. 마테우스는 프리킥 상황에서도 강력한 중거리 슈팅으로 골대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 좀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최근 득점력이 살아나고 있죠. 후반 상대 공세가 굉장히 거세졌는데 견고한 3백 라인과 미드필더들의 적극적인 수비 가담으로 무실점 경기를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시미즈가 비셀고베 원정에서 2대1로 패하며 리그 3경기 무승 부진입니다. 상대 미드필드 패스 플레이은 측면 전개에 당하며 선제골을 너무 쉽게 내줬죠. 수비 라인이 기준점을 잡지 못하고 이 공에 시선을 쏠리면서 흔들렸습니다. 후반 상대 수비수들이 겹치며 뒤로 흐른 공을 산타나가 동점골로 성공했지만 후반 추가 시간 이 박스 안에서 상대 개인 기량이 흔들리며 결국 결승골을 내주며 무너졌죠. 박스 안에서 수비가 너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나고야의 경기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죠. 특히 원체 잘하던 수비 라인이 견고함이 유지되면서 최근 마테우스의 공격력까지 살아나고 있습니다. 시미즈는 수비 라인이 볼에 시선을 빼앗기며 침투 선수를 놓치는 이런 기본적인 실수를 보이는 등 최근 실점이 많아지고 있죠. 나고야가 홈에서 강한 만큼 이변이 일어나기 힘든 그런 경기 같습니다. 이거 나고야의 승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히로시마와 쇼난의 경기인데요. 히로시마가 요코마리 공격력이 결국 3대0으로 패하고 말았죠. 이 창과 방패의 대결이었는데 상대 공격력을 감안해 라인을 내리고 중원에서도 압박 강도를 높이며 대응했는데 뭐 잘 막아내긴 했는데 결국 측면 전개를 놓치면서 전반 30분 헤딩 실점했죠. 실점은 공격적으로 올라가며 공세를 펼쳤는데 이 벤칼리파의 슈팅이 골대를 때리는 이런 불운이 좀 있었고 공격적으로 올라서다 상대 역습에 추가 실점했고 경기 막판 다시 한번 측면 전개의 낮은 크로스에 추가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히로시마의 공격도 굉장히 매서웠는데 이날 요코마리 상대 키퍼의 슈퍼세이브에 막히면서 무득점 경기에 그치고 말았죠. 쇼난이 홈에서 간바 상대로 1대0으로 승리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마치노가 멤버에서 제외됐지만 오하시가 최전방에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죠. 상대 공세를 막아낸 뒤 날카로운 역습을 지속적으로 시도했습니다. 중원에서 이케다의 드리블 돌파를 통한 공격 전개도 돋보였죠. 결국 전반 막판 이 오하시가 이케다의 크로스를 헤딩 결승골로 연결을 했죠. 3백 라인의 주축인 이 스기오카가 후반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해서 이번 경기에는 나서기 힘든 상황이죠. 쇼난의 수비적인 운영에 의한 역습 카운터가 확실히 효과를 보고 있죠. 다만 이번 상대는 선두권을 노리고 있는 히로시마입니다. 이 공격과 수비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있는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쇼난의 운영이 좀 벅찰 수밖에 없죠. 히로시마도 요코마리에게 완패하긴 했지만 경기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팽팽하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벤칼리파를 앞세운 공격의 날카로움도 좋고 노츠다 중심의 중원 수비력도 굉장히 뛰어나죠. 쇼난 상대로는 히로시마가 충분히 홈에서 승리를 챙길 것 같네요. 히로시마의 승 예상합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우라와와 도쿄의 경기입니다. 우라와가 홈에서 교토와 2대2로 비기며 두 경기 연속 무승부죠. 전반 초반 박스 안에서 상대 파울로 이 모벨 칼슨이 PK 선제골로 앞서갔죠. 이어서 또 전반 중반에도 이 마초가 드리블 돌파로 다시 PK를 얻어냈지만 이번 모벨의 슈팅이 상대 키퍼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전반 내내 공세를 퍼부었지만 상대 키퍼의 슈퍼세이브에 좀 막히고 말았죠. 오히려 후반 초반 이 코너킥 상황에서 헤딩 실점과 키퍼의 볼 처리 미스로 추가 실점하며 역전골을 허용을 했죠. 모베르가 박스 외곽에서 한 차례 접으며 이 감각적인 왼발 동점골을 성공시키며 무승부를 거두긴 했죠. 이 마초가 최근 폼이 되게 좋아져가지고 공간 침투, 드리블 돌파, 슈팅 모두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고 경기 막판 후반 추가 시간에 마초의 슈팅이 골포스트를 때리는 그런 아쉬운 장면이 있었죠. 도쿄가 삿포로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두며 최근 부진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도쿄로서는 오랜만에 브라질 공격수들이 폭발하며 완승을 거뒀죠. 경기 시작과 함께 레안드로가 박스 안에서 날카로운 슈팅을 시도했지만 이 골대를 때렸고 코너의 슈팅으로 얻어낸 핸드볼 파울로 얻어낸 PK를 레안드로가 성공하며 앞서갔죠. 전반 막판에도 이 프리킥 상황에서 상대 핸드볼 파울로 또 PK 추가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후반 초반에는 이 아다이톤이 상대 빌드업을 가로챈 뒤 한 20-30m 될 거예요. 장거리 로빙 슛으로 쐐기골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 수비적으로 안정시킨 뒤 역습으로 나서며 이 오랜만에 승리를 챙길 수 있었던 도쿄죠. 우라는 모베르의 컨디션이 확실히 살아나고 이 마초의 폼이 좋아지면서 공격적인 위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도쿄도 외국인 공격수들이 골맛을 보며 기세를 높이고 있지만 그래도 PK 행운이 좀 따랐었던 앞선 경기였죠. 전체적으로 우라와의 우세로 이 도쿄가 밀려날 경기입니다. 다만 우라와가 정통 스트라이커가 없는 만큼 박스 안의 밀집 수비에는 좀 취약한 모습이죠. 무승부 가능성도 꽤나 커 보이는 경기입니다. 우라와의 승무 예상합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세레소와 요코마리의 경기인데요. 세레소가 가시마 원정에서 상대 자책골에 힘입어 3대3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 풀백들의 오버래핑을 통해 상대 수비가 벌어지면서 다시 날카로운 중앙전개로 전환하며 공격 전개에 매서움을 보여줬죠. 전반 중반 이 타가트가 트래핑하던 볼을 상대 수비가 걷어내다 자책골이 나왔고 전반 막판 세트피스에서 헤딩 실점하며 동점골을 내줬지만 후반 상대 롱패스 전개에 역전골을 허용하고 말았죠. 날카로운 전진 패스와 침투로 카토와 패트릭이 동점골과 역전골까지 성공을 했지만 후반 막판 상대에게 엄청난 오버헤드킥골을 내주면서 비기고 말았죠. 요코마리가 히로시마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두며 리그 6연승을 거뒀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는 12득점으로 경기당 득점이 4골에 가까울 정도로 공격력이 매섭죠. 경기 초반부터 측면 공격을 통해 상대를 괴롭혔습니다. 이 측면 전개를 통해 전반 30분 레프트백이 코이케의 헤더로 앞서갔죠. 상대가 실점 후 공격적으로 올라오며 위기가 많았지만 이날 키퍼가 굉장히 선방을 했어요.
후반 빠른 역습을 통해 니시무라의 추가골이 터졌고 경기 막판 측면 역습 전개로 쐐기골까지 나왔습니다. 상대 공세도 굉장히 거셌지만 이 타카오카 키퍼가 이날 정말 MVP나 다름없습니다. 슈퍼 세이브를 연달아 보여주면서 무실점 경기를 했죠. 세레소는 최근 외국인 공격수들이 박스 안에서 위력을 보여주질 못하고 있어요. 요코마리 상대로는 상대의 공격적인 운영에 세레소가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경기가 되겠죠. 다만 가시마 상대로도 후반 라인을 올린 상대 뒷공간 침투와 정교한 전진 패스로 결정력을 보여주긴 했었죠. 요코마리가 원체 공격력이 강한 만큼 우세한 경기를 가져가겠지만 이 세레소의 간결한 역습 한 방으로 무승부 가능성도 꽤나 큰 그런 경기입니다. 세레소의 무패 예상합니다. 10번째 경기는 후쿠오카와 교토의 경기인데요. 후쿠오카가 이와타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했죠.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밀리면서 단 3개의 슈팅밖에 시도하지 못했지만 승리를 챙길 수 있었습니다. 수비적으로 웅크리면서 버텨냈고 박스 안에 밀집 수비하며 상대 슈팅을 차단을 했죠. 후반 초반 한 차례 역습 상황에서 루키안의 측면 돌파에 이은 야마기시의 중앙 침투로 결승골을 뽑아냈습니다. 나기시 키퍼가 상대 크로스를 잘 차단하면서 무실점 경기를 펼칠 수가 있었죠. 교토가 우라와 원정에서 2대2로 비기면서 귀중한 무승부를 거뒀죠. 전반 초반 센터백 멘데스가 박스 안에서 거친 파울로 PK를 내주며 끌려갔습니다. 또 근데 이어 전반 중반에 상대 드리블 돌파를 저지하려다가 센터백도 이번엔 히사시 파울로 다시 PK 위기가 있었죠. 근데 상대 슈팅을 키퍼가 막아내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위기를 넘긴 뒤 이후 후반 초반 코너킥 상황에서 헤딩골로 추격을 했고 상대 키퍼의 이 볼 처리 미스를 놓치지 않고 그 야마다의 추가골이 나왔는데 이 장면에서 이 우타카 피터의 순간적인 전방 압박과 간결한 패스 전개가 굉장히 돋보였죠. 상대 롱패스 전개에 동쪽골을 내주며 아쉽게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후쿠오카가 수비 축구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죠. 20경기에서 단 18실점밖에 없습니다. 리그 전체 최소 실점이에요. 견고한 3백 라인과 4명의 미드필더들도 적극적인 수비가담을 보여줍니다. 교토는 순간적인 전방 압박에 이은 이 역습이 장기인데 후쿠오카는 다른 J리그 팀들과는 달리 좀 빌드업 스타일이 짧은 빌드업보다는 롱패스 위주로 선호하죠. 더군다나 무더운 날씨에 연이은 경기로 이 교토는 팀의 중심인 우타카 피터, 우리나라 나이로는 39세, 84년생이에요. 나이가 굉장히 많죠. 체력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후쿠오카가 루키안, 와타리, 야마기시 이 3톱 라인의 역습 라인이 좋은 만큼 홈에서 승리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을 경기로 보여지네요. 후쿠오카의 승 예상합니다. 11번째 경기는 사간도스와 가시와 레이설 경기인데요. 사간도스가 주말 비셀고베 상대로 2대0으로 패했죠. 상대 미드필드 패스 플레이를 잘 막아냈고 이 강한 압박으로 역습 찬스도 만들어냈지만 슈팅 정확도가 좀 떨어졌었죠. 고베의 경기 운영에 쉽사리 휘둘리지 않고 잘 버텼는데 후반 막판 상대 이 긴 크로스에 센터백 라인에서 상대 공격수를 놓치며 실점하고 말았죠. 이어 경기 종료 직전에 다시 한번 같은 실수가 나오면서 2대0으로 패했습니다. 주중 가와사키와의 경기는 팀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수년되며 주중에 경기가 없었습니다. 가시아가 나고야에게 패하며 리그 3연패 부진입니다. 이 최근 수비 라인이 흔들렸던 만큼 안정적인 운영을 했고 미드필더들의 수비 가담도 적극적이었죠. 그런데 전반 3분 만에 상대 역습 한 방에 뒤에서 달려오던 선수를 프리하게 놔주며 결승골을 내줬죠. 이른 시간 실점 후 공세를 펼치려 라인을 올리다가 상대에게 역습을 많이 내주는 실수도 좀 나왔습니다. 가시와는 주 득점원인 호소야가 23세 아시안컵에 지난 6월에 다녀온 뒤에 컨디션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공격의 실마리가 잘 풀리지 않고 있죠. 사간도스가 팀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주중 경기가 수년됐었죠. 이 선수 이름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경기력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장점인 수비 축구에서도 균열이 보이고 있는 그런 사간도스죠. 실점이 좀 많아졌어요. 가시아는 호소야가 23세 아시안컵 이후 컨디션이 떨어지면서 좀 고전했는데 최근에 출전 시간을 늘리면서 회복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수비 라인의 안정감도 찾은 만큼 이번 경기는 가시아가 연패의 부진에서 벗어날 그럴 기회라고 여겨지네요. 사간도스의 패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는 수원FC와 서울 경기인데요. 수원FC가 인천의 짠물 수비에 굉장히 고전했지만 니실라의 극장골로 1대0으로 승리했죠. 라스가 최전방에서 버팀목이 돼주면서 동료들에게 볼을 내주며 슈팅 찬스를 만들어줬고 박스 안에서도 확실히 높이 싸움에서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상대가 박스 안에서 숫자를 많이 두며 고전했지만 라스, 모릴로, 이승우의 이 콤비 플레이는 굉장히 번뜩이고 상대를 위협을 했죠. 경기 막판 상대 수비 실수를 놓치지 않고 니실라의 결승골로 승리를 했습니다. 서울이 전북 상대로도 특유의 점유축구, 빌드업 축구를 선보였지만 결국 1대0으로 패했습니다. 이 서울은 안 그래도 부상자가 많은 상황에서 레프트백 이태성마저 부상으로 인해 교체되면서 당분간 전력에서 제외될 겁니다. 옵사이드 트랩을 잘 사용하면서 상대의 뒷공간 침투를 막아냈고 조용우가 앞세운 이 날카로운 카운터를 시도를 했죠. 다만 전북 포백 수비 라인의 탄탄함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후반 빌드업 과정 중 윤종규가 미끄러지며 볼을 내줬고 이게 결국 상대에게 연결되며 결승골을 헌납하고 말았죠. 기성용과 조용욱의 슈팅이 골대를 때리면서 좀 아쉬움이 남았던 경기였죠. 수원FC가 휴식기 후에 굉장히 상승세입니다. 무엇보다 정재용이 중원을 장악하면서 수비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졌죠. 반면 서울은 수비라인 부상 이탈로 뒷문도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경기 운영은 잘하지만 결실을 못 맺고 있죠. 더군다나 기성용의 체력적인 부담으로 풀타임 경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수원FC의 확실한 우세한 상황이죠. 다만 조용욱의 최근 폼이 좋은 만큼 서울이 의외의 한 방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무승부 가능성도 커 보이네요. 수원FC의 승무 예상합니다. 수원FC가 이상하게 배당을 꼭 잘못 봤더라고. 지난 경기도 인천 원정도 역배당이었는데 결국 승리를 하긴 했죠. 13번째 경기는 포항과 수원 삼성의 경기입니다. 이 포항이 성남 원정에서 전반 굉장히 고전했는데 후반 공격적인 선수 교체로 분위기를 뒤엎으면서 4대1 대승을 거뒀죠. 이날 경기 끝나고 김기동 감독이 전반에 일찍 교체 아웃된 선수들은 좀 반성해야 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주중 경기 감안해서 로테이션을 돌렸지만 최전방 이호재 그리고 중원에서 이승모와 측면의 정재희가 이날 좀 굉장히 부진했어요. 결국 후반 호영준, 김승대, 임상엽, 신진호가 투입되면서 경기 흐름을 뒤바꿨습니다. 무엇보다 김승대의 폼이 확실히 살아난 것이 포항에게 굉장히 큰 소득이죠. 수원이 새로운 수비형미들 정호진을 출전시키며 기대를 모았는데 이 전반 중반 거친 파울로 경고 누적 퇴장당하면서 대구에게 숫장 열세로 굉장히 힘든 경기를 했죠. 이 마나부와 김건희 투톱을 내세우며 공격적인 전술의 변화를 줬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세컨볼 처리에 밀리면서 실점을 했고 후반 교체 투입되는 오영규의 코너킥 헤딩 득점으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 10명으로 싸운 경기 또 수중전까지 치르면서 체력 소모가 굉장히 컸던 수원입니다. 포항이 확실히 경기력이 한층 좋아졌죠. 김승대 카드가 살아나면서 공격 조합의 완성도가 더 높아진 결과입니다. 임상엽, 정재희, 허용준이 건재한 가운데 김승대까지 살아나면서 실세 없이 몰아치고 있죠. 수원은 안병준 영입하면서 이 정통 스트라이커를 영입을 했는데 체력적인 부담이 전체적으로 팀이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수원이 선수 영입 효과를 보려 하겠지만 이 상승세의 포항을 넘어서기에는 수원 수비 라인의 집중도가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포항의 승 예상합니다. 14번째 경기는 충남과 전남의 K리그 2부 경기인데요. 충남 아산은 3백과 4백 모두 사용하면서 수비를 두텁게 내려선 뒤 송승민과 이 유강현의 빠른 발을 이용한 역습 카운터가 주요 전술이죠. 유강현은 어느덧 벌써 10골로 리그 득점 2위에 오를 정도로 확실한 마무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중 안양과의 원정 경기에서도 교체 투입 후 역습 상황에서 송승민의 크로스를 간결하게 마무리했죠. 유강현은 왜 득점 지원이 없다는 것이 충남 아산에게는 조금 약점이죠. 전남은 시즌 중 감독 교체를 감행했지만 이 반등하지 못하고 리그 6경기 연속 무승부입니다. 전방에서부터 이 강한 압박 전술을 펼치고 수비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 센터백 라인에서의 수비력이 좀 떨어지고 전방 압박이 풀리면서 수비 라인과 미들 라인의 간격이 벌어지며 위기가 좀 많죠. 여름 이적 시장 통해서 공격수 보강을 노리고 있지만 득점력은 여전히 좀 부진합니다. 두 팀 모두 공격보다는 수비적인 운영에 초점이 맞춰진 상황이죠. 아무래도 무게중심을 뒤로 둔 수비적인 운영을 펼치는 탓에 최근 두 팀 모두 무승부 비중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이번 맞대결 역시 주중 경기를 치렀던 만큼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 상황이죠. 서로 무리하다 뒷공간을 털리기보다는 안정적인 운영을 펼칠 거예요. 결국 상대 뒷공간을 허물 수 있는 팀이 승기를 가져가겠죠. 유강현이라는 이 확실한 카운터가 있는 충남의 우세가 예상이 됩니다. 충남의 승 예상합니다. 35회차 14경기 픽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가와사키의 승무, 두 번째 경기 이와타의 패, 세 번째 전북의 승, 네 번째 대구의 무패, 다섯 번째 삿포로의 무패, 여섯 번째 경기 나고야의 승, 일곱 번째 경기 히로시마의 승, 여덟 번째 경기 우라와의 승무, 아홉 번째 경기 세레소의 무패, 열 번째 경기는 후쿠오카의 승, 11번째 경기 사간도스의 패, 12번째 경기는 수원FC의 승무, 13번째 경기 포항의 승, 14번째 경기는 충남의 승. 이상으로 저희는 35회차 분석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회차 분석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